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준함을 응원하는 페달입니다. 오늘은 심상화 두 번째 시간으로 심상화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심상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주 상상하는 것 말고는 별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능숙하게 목표를 달성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심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상화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관심도 없을 수 있지만 은연중에 심상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심상화를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은 잘 해보려고 노력해도 심상화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심상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심상화를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심상화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첫 번째는 심상화만으로는 안 된다,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심상화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상화를 통해 기적이나 행운 같은 일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에서 지니를 불러내듯이 말입니다. 자신의 노력보다는 행운이 작용해서 손쉽게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상화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물질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수년 전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 소원을 이룬다는 시크릿 열풍이 불었습니다. 시크릿이 전하는 주요 내용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책의 내용대로 비전보드를 만들고 심상화하면서 원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 끌어당기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시크릿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는 운 좋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심상화는 산염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과정입니다. 물론 생각이나 의식이 특정 주파수를 가진 진동을 만들어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만 신이나 초능력자가 아닌 보통 사람은 산염 에너지만으로 물질 세계에서 창조를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노력이 있어야지만 산염 에너지를 물질화 또는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기록을 갈아치우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심상화 훈련, 즉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지만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역시 신체로 하는 물리적인 훈련입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을 심상화한다면 그것은 심상화가 아니라 단지 요행을 바라는 일입니다. 올바른 심상화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시각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을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심상화를 시각화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시각적인 면만을 상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은 물론 촉각, 미각, 후각, 청각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 마치 현실과 똑같은 상상 속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심상화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상화의 대상을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최신형 노트북을 가지고 싶다면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원하는 노트북을 직접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크기, 모양, 색깔을 살펴보고 재질, 감촉 등을 느껴보고 전원 스위치와 키보드를 직접 눌러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경험에 대한 기억들을 쌓게 되고 노트북이 없는 상황에서도 현실과 똑같은 심상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의 직접적인 체험만으로도 심상화에 매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직접 사용해 보면 노트북을 갖고 싶은 동기는 더욱 커지고 결국 전보다 더 열심히 돈을 모아 노트북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체험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상만을 통해 심상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 속에서 현실과 똑같은 느낌을 만들어내려면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상화가 숙달되지 않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두 눈을 감습니다.
눈을 뜨고 있게 되면 보이는 사물의 주의를 빼앗기기 때문에 심상화에 방해가 됩니다. 눈을 감음으로써 외부로 빼앗겼던 주의를 심상화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각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평소 잠들어 있던 내부의 감각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시각을 상실한 장님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민감한 촉각, 청각, 후각, 미각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을 위해 사용되었던 뇌의 부위와 기능들이 다른 감각을 활용하기 위해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시각을 잠재우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면 우리의 뇌파는 13Hz 이하인 알파파의 상태가 됩니다. 알파파의 상태에서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며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알파파보다 좀 더 안정된 세타파에서는 뇌가 자유로운 연상이나 통찰, 영감, 창의적인 발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원하는 대상을 최대한 실제와 같이 심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심상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에는 심상화할 내용을 미리 글로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취물은 물론 가장 기억에 남을 미래의 순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카를 원한다면 주차장에 있는 스포츠카의 모습과 색깔을 상상해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 키를 눌러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생생한 느낌, 옆좌석에 탄 사람, 시동을 걸고 악셀레타를 밟는 감각, 드라이브를 하는 도로의 상황과 날씨, 주변 경관 등을 생생하게 미리 묘사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때와는 달리 훨씬 더 명확한 심상화가 가능해집니다. 기록된 자료는 수시로 수정할 수 있고 다음번에 심상화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심상화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0타 정도의 골프 실력을 가진 제임스 네스메 소룡은 베트남 전쟁 당시 7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비좁은 감옥 안에서 골프를 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저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골프 그립을 잡는 느낌부터 한타 한타 스윙을 할 때마다 실제와 같이 상상했습니다. 자신의 골프 치는 행동은 물론 파릇하게 도단한 잔디, 주변의 나무들, 그곳의 냄새까지 상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 골프장 18개의 홀을 도는 상상을 하며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스메 소룡은 석방이 된 후 귀환을 환영하는 골프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스메 소룡은 감옥에서 나온 후 골프 연습을 하지도 않았지만 7년 동안 상상 속에서 골프를 친 것만으로 과거 전성기 때보다 20타를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실제와 상상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뇌 속의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자극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구체적이고 실감날수록 현실에서 꿈을 이룰 확률이 높아집니다. 올바른 심상화를 위한 마지막 3번째는 불신과 의심이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상화를 할 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표에 대한 믿음입니다. 상상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그려도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빌어도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약하거나 원하고 바라는 마음 뒤편에 불신이나 의심이 있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현실로 완벽하게 끌어오기 위해서는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한 믿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일말의 가능성과 믿음을 가지고 로또 복권을 구입해 1등에 당첨되기를 바라면서도 설마 내가 1등에 당첨되기나 하겠어 하는 생각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신과 의심을 품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약한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억지스러운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마치 우주가 그렇게 하기로 한 당연한 사실을 믿는 것과 같은 완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믿음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믿음은 일상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언제든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주는 내가 원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원하는 것을 심상화하거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는 마치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와 같은 아무런 의욕도 없는 명료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이상과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가 클수록 그러한 괴리감은 우리에게 불신과 의욕을 갖게 만듭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심상화한다고 해도 현실은 빈털터리 신세에 여러 장의 미납금 고지서를 받아보는 순간 모든 것은 허황된 꿈으로만 느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흰색 자동차를 검은색 자동차로 믿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검은색 자동차로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생각만 하고 그것을 믿으려 해도 무의식은 사실이 아닌 사항은 절대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불신과 의혹이 생길 때는 진행형 요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진행형 요법이란 나는 뭐뭐하고 있다는 자기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나는 병이 다 나았다고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자가 된 모습을 심상화하기 어렵다면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심상화하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 목표를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은 언제나 진실이기 때문에 무의식은 우리가 심상화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무의식에 인식시켜야 하는 이유는 개인의 무의식이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무의식이란 우주의 모든 무의식들이 모여있는 영역이며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망을 무의식을 통해 집합 무의식에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상화를 올바르게 할수록 자신의 소망이 집단 무의식에 강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심상화를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심상화를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도움을 얻고 싶은 분들은 요가 니드라를 추천해 드립니다. 요가 니드라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자신의 소망을 무의식에 심을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요가 니드라 수행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